전당대회가 끝나면 가장 먼저 새벽 시장에 가고 싶다고 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요. 약속대로라고 오늘 남대문 시장을 아침에 찾았습니다. 그 곁에서 적극적으로 도운 의원들이 적지 않던데요. 어떤 상황인 건지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40년. 뒷밥값도 제가 내겠습니다. 내 마음이에요. 조금만 드릴게요. 아니 아닌데. 아닌데. 이거 100개. 드릴게요. 얻으세요. 너무 오세요. 손님들 좀 오시나요? 네, 좀 오십니다. 여기 한번 오세요. 아니, 저 있어도 돼요. 몇 개일 것 같아요? 아침 8시부터고요. 밤 11시까지 시작해요. 오늘은 좀 일찍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너무 좋아요. 정도가 아니라 없다고 5분의 1도 안 돼요. 아예 없어요. 월세도 2년씩만 빌리고 있고. 네. 살려고요. 가게들이 너무 많이 비어갖고. 계시해주세요. 계실게요. 그냥 월세를 못 내고 있다면 네. 월세 좀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남대문 시장을 찾은 황교안 대표, 이제 약속을 지키고 서민 행보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저희 이은재 의원을 보면은요, 옆에서 이제 5만 원권을 꺼내려고 하니까 바로 제지를 하고 주머니에서 황 대표가 온누리 상품권을 꺼내더라고요. 네,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이 전통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발행한 상품권입니다. 네. 이인재 의원이 현금 5만 원을 결제하려고 하자 황교안 대표가 말리면서 지갑에서 이것을 준비해왔다고 했는데 네. 단순히 시장을 방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전통시장의 전용 상품권을 사용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나름대로 치밀하게 이 첫 행보를, 민생 행보를 준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꽤 오랜 시간 시장에 머물렀어요. 2시간가량 시장에 머무르면서 시장 네. 상인들과 식사도 하고 여러 군데를 방문했었는데요. 제가 눈에 띄는 것은 이 5만 원권을 주려고 한 이은재 의원도 눈에 띄었고요. 네. 옷가게에서 지금 게시를 해주겠다고 하는 김순례 최고위원도 눈에 띄었어요. 왜냐하면 김순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징계위가 다시 열리게 되면 만약 징계를 받을 경우 최고위원직이 정지될 수도 있는 본인으로서는 최고위원에 당선이 됐지만 입지가 좀 위태위태한 당사자이고요. 네네. 이은재 위원 같은 경우도 황교안 체제에서 대외협력위원장이 됐습니다만 네. 서울시당 위원장이기도 합니다만 그 이전에 김병준 비대위 조강특위에서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입지가 불안한 두 사람이 신인 대표, 황교안 대표의 지근거리에 탁 붙어서 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저는 참 정치인들도 살기가 힘들다,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런 소회를 받았습니다. 네, 이정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좀 제발 앞으로 좀 저런 모습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라든가 네. 또 이 대선 후보라든가 재래시장 갈 수 있죠. 어느 곳이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대규모 인력을 끌고 다니는 저런 거는 좀 제발 좀 앞으로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거는 황교안 대표나 당 차원에서 사전에 좀 참석하시지 마시라라고 좀 미리 연락을 좀 줘서 네네. 그러니까 민폐를 끼치지 않는 민생 행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 황 신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총리 시절에 그 의정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던 분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더군다나 의전을 최소화해서 정말로 민생 대표로서 이미지를 보이고 싶다면 그렇게 좀 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옆에 쭉 많은 분들을 거느리고 다니시는 거는 좀 여전하신 것 같네요. 네. 지금 남대문 시장에 함께 갔던 의원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옆에 있었던 김순례 의원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의원총회에서요. 이종명 의원건까지 포함해서 의원들이 이제 징계 절차에 대해서 표결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은 그냥 그런 얘기는 안 하기로 하고 인사만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연 손댈 수가 있을까요? 김성환 평론가님? 아니요. 손을 댈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윤리위원장이 그만뒀어요. 지금. 네네. 그래서 윤리위원장 교체하려면 또 인선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 징계 문제는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네. 것인데. 그러니까 점점 미룰 것이다. 네, 윤리위원장을 또 선임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네. 때는 또 법조인이든 누구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 황교안 대표는
윤리위원회 결정에 전적으로 맡기겠다. 이런 방식으로 네. 공을 윤리위원회에 넘길 가능성이 있고요. 네. 결국 윤리위원회 책임하에 징계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인데 네. 제가 보니까 결정이 뭐 한두 달 내에 날 가능성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도 않고요. 낮다고 네. 하더라도 지금 이정명 의원 징계 제명안 같은 경우에도 의원총회에서 지금 안건으로 상정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좀 잊혀지길 바라지 않을까. 네. 또 시간을 좀 끄는 방식을 통해서 그 징계를 좀 미룰 가능성이 있고요. 설사 징계를 내린다 하더라도 네. 좀 황교안 대표가 이번 이제 전당대회 때 사실은 친박 또 강경 노선을 걷고 있는 세력이 좀 지지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당내 네.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차원에서라도 네. 수위가 높은 징계를 하긴 좀 어렵지 않은가. 네. 그게 아마 합리적인 어떤 관측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원총회 추인이 아예 필요 없는 뭐 당원권 정지 그런 카드를 낼 가능성도 있나요? 이게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하태경 의원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용된다고 이야기해서 사실상 가능성이 없을 것처럼 이야기하던데요. 근데 저는 당원권 정지 정도의 징계는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지 아, 그래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이번에 당대표로 황교안 대표가 뽑혔지만 최고위원 선거에서 1위를 한 사람이 다름 아닌 조경태 의원입니다. 사실 1등 최고위원의 무게감은 다른 최고위원들의 발언과는 조금 더 다를 수밖에 없는데 공개석상에서 신속하게 이 징계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지만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에게도 개인적으로 징계가 빨리 이뤄져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하거든요. 네.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출신이기도 하지만 지역 특히 바닥 민심을 굉장히 잘 읽는 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네. 지금 이 문제를 유야무야 넘기게 되면 한국당 지지율이 오르기 쉽지 않다는 점을 깨달은 것 같고요. 네. 황교안 대표 지금은 우선 대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통합 행보를 하면서 여러 의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일 겁니다. 네. 그러나 윤리위원장을 선임하게 되면 이 문제를 결코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김진태 의원이나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 제명은 힘들더라도 당원권 정지 정도의 징계는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종원 평론가님 그런데 그렇게 만만큼 속도가 붙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제작진도 김진태 의원에게 전화를 해보니까요. 입장 표명은 저희가 내일 모레 이후나 들을 수 있을 것 같던데요. 이렇게 되면 김순례 의원 그리고 뭐 김진태 의원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시간은 그분들의 편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예, 우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윤리위원장을 하고 싶겠습니까? 네. 이게 좀 윤리위원장 하자마자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되는 게 이 사안인데 이게 지금 보수 진영 내에서는 일반 국민들하고는 또 이게 상당히 기류가 달라요. 이 5.18 망언 관련해서. 네. 아니 그 사람들이 할 말 다 한 게 도대체 뭘 잘못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보수 진영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의 의견을 다 무시하고 그럼 과감하게 윤리위원장이 누군가가 돼서 네.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처음으로 징계를 딱 해버린다. 네. 당원권 정지만 해도 최고위원직이 박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징계 일단 그 윤리위원장만 일단 선임조차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몇 달 지날 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임하더라도 이 징계 안건 놓고 또 한동안 또 시간을 보낼 것이고 징계 수위 결정하느라고 또 한동안 걸릴 것이고 네, 그러다 보면 결국 그냥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네, 예, 그리고 이 지난번에 사실 홍준표 전 대표가 류효의 최고 같은 경우는 강력히 징계를 하긴 했는데 네. 최고위원들을 함부로 징계를 못합니다. 아, 그래요? 이 당내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네. 그런 것들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 여론조사를 네. 보면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야 합쳐서 1위더라고요. 근데 저 지지세라고 하는 게 지금 당내에서 5.18 망언과 관련해서 본인의 리더십을 시험대에 올릴 수 있는 지지율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속도를 빨리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최근 들어서는 20%대 뭐 올라선 이후에는 약간 좀 주춤한 그런 그 상황이죠. 네. 또 5.18 망언 그 파문 이후에는 사실은 지지율이 조금 이렇게 역진하는 그런 경향성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이제 조금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지금 이제 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그러니까 뭐 1위를 하고는 있으나 사실은 진보 진영 그 후보자들 후보군들의 지지율을 다 합치게 되면 네. 그것에는 훨씬 못 미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갑자기 지금 뭐 외연 확장한다 그래서 네. 중도 지형으로 확 나오겠는가? 그것도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당분간은 역시 집토끼 위주로 네. 지지율 관리를 좀 해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5.18 망언 건도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지세를 업고 거침없는 행보를 하는 듯 하지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자유한국당에 이제 최고위원들이 일제히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마이크를 잡고 있었던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도요, 임자를 만난 듯 일침을 날리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먼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최고위원 아마 첫날 덕담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이야기하는 거 좀 들으세요. 나경원 원내대표님.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아니야. 자, 가장 많은 득표율을 보였던 조경태 최고위원. 우리가 좀 경청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요. 이게 일격을 날리면서 기선잡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어떤 회의 하더라도 상대방 말 경청해 주는 게 네. 기본적인 태도라는 말은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최고위원이었다면 원내대표를 직접 호명하지는 않았겠지만 네. 뭐 최다 득표를 한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존재감이 좀 다르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입지가 사실 당에서 네. 그렇게 탄탄한 편은 아닙니다. 원내대표 이제 3수에서 당선이 되었는데 네. 친박표를 받아서 원내대표가 됐다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표를 줬던 친박 의원들이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힘을 전폭적으로 실어주느냐 그런 네. 것도 아닌 현실이고 또 표를 주지 않았던 비박계 같은 경우도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연일 네. 또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릴레이 네. 단식 농성 같은 경우에서 단식 표현을 쓴 것 등 여러 가지 부분에 실수가 있지 않았냐. 네. 이런 당 안팎의 어떤 거센 비난의 시선을 또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불리한 입지가 이 짧은 장면에서도 드러난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신임 대표가 온 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제 국회에서요, 이 야당이지만 여당하고도 같이 겉으로 혹은 뒤로도 비공식 접촉을 해야 되는데 홍영표 원내대표하고는 이게 물과 기름처럼 잘 안 맞으신다면서요. 안팎으로 좀 고심거리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단적인 사례로 차 한 잔 마셔본 적이 없다, 뭐 이렇게까지 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투사와 판사 그리고 흑수저와 금수저 네. 뭐 그런 차이가 아닐까 싶고요. 지난번에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에는 네. 홍영표 원내대표하고 투사하고 전사의 대결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같은 노동운동을 했었고 또 그 싸움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싸울 때 싸우더라도 또 타협할 땐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금 그 출신도 많이 다를 뿐더러 그동안에 국회 활동을 할 때에도 한 사람은 법사위 기재위, 한 사람은 환노위 이런 식으로 같이 네. 부딪힐 일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조차 맺을 일이 없었기 때문에 대화할 때 굉장히 어려웠고 네.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당선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당을 좀 더 색깔 있게 분명하게 내가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고 하는 정치적 부담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더 대화가 안 되는 점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아쉬운 점은 보통 의원들끼리 친하면 네. 협상이 안 될 때 물밑에서 보좌관들끼리라도 만나던가 그쵸, 수면 아래 그쵸. 라인이 가동이 됩니다. 네. 두 사람 사이에서는 그런 라인이 가동된 흔적이 안 보이는데 여기에 조금 더 큰 책임은 집권 여당을 이끌고 있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번에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도 결국에는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발 양보하는 모양새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언제까지 일방적인 야당의 양보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교착 상태에 빠져서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친분이 없더라도 본인의 보좌관이나 아니면 비선의 참모라도 나경원 원내실로 좀 보내고 뭐 선거제 관련해서 전화 한 통 없었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대면 하더라도 먼저 전화를 걸어야 될 책임은 어디까지나 집권 여당에게 조금 더 무겁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